안녕하세요. 오늘도 최희의 세금살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할 책은 바로 아웃라이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읽는데 예전에 읽었던 내용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이 아웃라이어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일종의 자기계발서인데요. 다른 자기계발서하고 다르게 통념을 깨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흑백으로 보이는 이 폭탄머리 하고 있는 곱슬머리 아저씨, 이분이 저자 말콤 글래드웰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은 뉴욕의 기자 출신 저널리스트예요. 현재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로 손꼽히고 있는 말콤 글래드웰은 굉장히 필력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책을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 필력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책을 잘 써요. 근데 이게 문장력도 문장력인데 논리 구성이 완전히 남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제목으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상위 1%의 성공과 부의 비밀을 밝힌 세계적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의 명저 중에 명저, 50만 부 판매, 전세계 경영석학과 리딩 언론이 극찬한 필독 경영서, 타고난 지능, 탁월한 재능, 뜨거운 열정, 끝없이 노력이 성공을 보장하는가, 진정한 아웃라이어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다. 여기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웃라이어가 뭐냐?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아주 괄목할 만한 다른 통계치를 보여주는 딱 요점, 그걸 아웃라이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아주 뛰어나고 아주 천재,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닌 완전 범인의 영역, 그런 사람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어떻게 아웃라이어가 생기는가, 그거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성공을 하더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관심이 많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무엇이 성공을 가르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점을 지녔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환경과 그 사람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쭉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일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일이 1, 2, 3월 이렇게 연초에 몰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 왜 연초에 태어나면 유리하다고 하는 거지?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해요. 캐나다는요, 하키의 목숨을 건 나라라고 해요. 아이스 하키 있죠? 취미반, 그리고 B반, A반, 진짜 완전 프로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걸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잘하는 팀, 그 선수들을 특징을 쫙 모아보니까 1, 2, 3월 달이 많더라는 거예요. 1월에 태어난 사람이 막내에 비해서 11개월 정도를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선수 때부터 이미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학부모들이 아이가 12월생이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얘가 좀 잘한다, 싹수가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만 선발해서 더 추가적인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더 좋은 반을 만들고, 이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에서 누군가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키울 때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했다면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리하다. 결국 성공은 사회학자들이 누적적 이득이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로하키 선수들은 동료들보다 좀 더 나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기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결국 그 하키 선수는 천재적 아웃라이어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결국 아웃라이어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의 출발점은 그저 남보다 조금 달랐을 뿐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서 최적화된 사람이 천재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매직 넘버 1만을 얘기합니다. 어떤 설명이 여기 나오냐면요, 모차르트조차도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1만 시간을 누적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걸 10년 해야지 1만 시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천적인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재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1만 시간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비틀즈 아시죠? 그전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락그룹은 없다 하면 비틀즈를 꼽잖아요. 근데 비틀즈도 우리가 알기로는 순식간에 확 혜성처럼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대 위에서 연주한 것만 무명 시절에 주 7일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인내력이 아닌 거죠. 그죠?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물론 이 수치는 왜 어떤 사람은 연습을 통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좀 겸허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용기를 주지 않나요? 저런 천재들도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만 시간을 노력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였구나. 예,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좀 그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동양이랑 그 서양이랑 다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하느님이 키우지 않으면 땅에서도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전형적인 러시아 농민의 속담이다. 농노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없는 숙명론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속담은 다르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농부는 바삐 일하고 또 일한다. 농부가 바쁘지 않으면 겨우내 양식은 누가 마련하리. 게으른 사람은 겨울에 얼어 죽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먹을 것은 네 손으로 벌어라. 참 가혹하죠? 속담들이.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속담은 이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1년 내내 해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어찌 부자가 못 되리.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수학이랑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 핏이.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골고루 쥐어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천재가 나오고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였습니다. 예.